안녕하세요. 생명안전TV입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입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생애 주기별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3월부터 전국 분야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문 교육이 잠정 연기되어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애 주기별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개인 생애의 일정한 단계별 과정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0세에서 5세부터 영유아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아동기, 청소년, 청년기, 성인기, 65세 이후는 노년기 사이클 순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첫 번째 안전한 생활, 두 번째 교통안전, 세 번째 화재안전, 네 번째 범죄안전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의 특성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법은 내가 지키면 다른 사람도 지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에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장소 안전사고, 지하철 안전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딴 사고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YTN에서 준비한 생활안전 코너입니다. 생활 속 안전 방안을 살펴보는 순서인데 이하린 앵커가 지하철 안전 행동 수칙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지하철 타고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상황심리역 지하철 추돌 사고에 1호선 역주행 사고, 또 합정역 화재 사고 등 지하철 타기가 정말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더라도 항상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수칙을 익혀두는 게 좋겠죠. 지하철 안전을 위한 행동수칙 제1번, 나의 탈출을 도울 안전장비를 찾아라입니다. 먼저 열차 충돌, 탈선, 화재, 이런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열차 내 비상전화기로 연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비상전화기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여기 객차 간 이동 출입문 옆에 있습니다. 비상전화기로 연락을 하면 승객과 기관사 또 관제실의 3자 통화로 진행되는데요. 기관사에게 객실 위치와 상황을 알리는 건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필수입니다. 기관사가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관제실의 지시에 따라 대처하면 됩니다. 만약 지하철에 불이 났다면 승객들의 초기 진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소화기는 바로 여기 비상전화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소화기 호스를 불길에 향하게 한 뒤 3에서 5m 정도 떨어져서 불길 양옆을 골고루 분사해주면 됩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안전핀을 뽑지 않은 채 레버만 누르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 세 가지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열차 밖으로 탈출할 때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신형 전동차는 이렇게 출입문 옆 커버를 열고 비상핸들을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 구형 전동차는 의자 밑에 비상코크 커버를 열어서 밸브를 몸쪽으로 당긴 뒤 출입문을 개방합니다. 네, 그럼 밖으로 대피했을 때는 어떨까요? 열차 밖으로 나오면 빨리 지상으로 탈출해야죠. 불이 났을 경우는 화재 발생 장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고 통로에 연기가 많아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선로 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열차가 진입할 수 있으니 직원의 안내를 받거나 잘 확인한 후에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철 화재가 발생하면 불보다는 유독가스로 인한 사상자가 더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유독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젖은 손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자세를 낮춰서 비상유도등에 따라 출구로 대피하면 됩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당시 한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대피 방법대로 입을 막고 몸을 낮춰 대피해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위기 대응은 어렵고 복잡한 것보다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안전한 생활이 행복한 오늘의 공공장소의 안전에서는 버스, 지하철 안전, 에스컬레이터 안전, 엘리베이터 안전 등이 있습니다. 매년 공공장소 안전사고가 국민안전진흥기본법에 의해 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된 후부터 사고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 안전교육원에서는 매년 전국 노인정을 상대로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상사고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르신분들께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가정 내 추락 및 미끄러짐 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르신들이 많이 미끄러지는 욕실 사고 예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실 바닥에는 물기나 비누 거품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하다. 두 번째,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용 슬리퍼나 깔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욕실에 들어갈 때는 항상 불을 켭니다. 다음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올려놓는 경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추락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놓은 곳에 있는 물건은 손이 바로 닿는 곳에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계단이나 그 주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합니다. 어때요? 참 쉬운 예방법들이죠? 이 방법들만 지킨다면 어르신들의 귀한 몸이 다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낙상사고 2041건 중에 74.3%가 주택에서 안전사고가 다발로 일어났다는 2016년 한국소비자보호 현황의 통계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중 1214건인 44.3%가 낙상으로 신체 골절사였으며 952건인 34.7%가 고관절, 다리 손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안전사고 장소가 집에서 가장 많이 다칩니다. 전체의 63%가 가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사고의 유형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낙상사고, 주로 엉덩방아 찍고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등의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노화 현상으로 골다공증, 근력저하 등 합병증과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안전사고 예방수칙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일수록 밝은 조명을 설치하시고 침대 안전 손잡이를 꼭 설치하시며 화장실 손잡이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욕실 입구나 주방 바닥에 발바닥에 물이 묻어서 닦아낼 수 있는 매트리스를 깔아주면 미끄럼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처 요령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가 골절되었을 때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 등을 이용해서 고정시켜줍니다. 세 번째, 머리 부위를 다쳤을 때 척추 손상이 동반될 수 있어 척추 부위를 고정하고 무리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감염 안전사고로 코로나 예방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 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 인류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많은 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예방도 아주 중요한 안전수칙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세균 등 예방 수칙에 대한 안전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5가지를 잘 준수하시면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WHO에서 전하는 코로나19 예방 안전수칙입니다. 첫 번째,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자주 씻기. 몸에 묻은 바이러스가 코나 입을 통하여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로 바이러스가 충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흡기 위생관리하기. 코로나19의 경우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팔꿈치나 티슈로 입과 코를 막음으로 기침을 할 경우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일정 거리 유지하기입니다. 기침, 특히 재채기를 하거나 열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m 이상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를 할 경우 1m 이내에 있을 경우 너무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손은 바이러스로 오염될 수 있는 표면을 만지기 때문에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질 경우 바이러스는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기 치료받기. 병원에 방문했을 시 최근 여행에 대한 동선을 공유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누군가와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럼 안전한 생활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합니다. 생명안전TV는 국민안전관리진흥원에서 생애 주기별 교육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매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건강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